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R&D 전략 웨비나의 첫 세션은 스타트업 비즈니스 위크의 임윤철 대표님입니다. 임윤철 대표님은 과학기술 분야 정책 전문가로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고 과기정통부 R&D 투자 혁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또 기업들의 미래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는 기술 사업화의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요즘은 미래에서 온 사장님 유튜브 채널과 스타트업 비즈니스 위크도 발행하시는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임윤철 대표님의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윤철입니다. 2024년도 R&D 전략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첫 세션을 맡은 사람인데요. 새해가 되면 여기저기서 2024년도 새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R&D 분야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책 중에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제목을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정부 R&D 사용 설명서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스타트업 비즈니스 위크의 그 발행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내일미래라는 것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업에서든 정부에서든 이 R&D가 미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획들과는 좀 달리 R&D 방향이나 계획은 일찌감치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모레면 2024년도가 되는데 정부 R&D 방향을 새로 잡느라고 지금 연구계와 정부와 국회가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이미 2022년도에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24년도 정부의 R&D 방향을 22년도에 이미 잡아놓고 구체화시켰었는데 아마 여름부터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나눠주는 기관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기부에는 연구재단 같은 곳이 있고 산업부에는 산업기술평가 관련 등등 그런 기관이 해당이 되는데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여념이 없으실 겁니다. 연구비가 삭감된 연구원분들과 교수분들도 아마 지금 다 전전긍긍 하고 계실 겁니다. 관련된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더욱더 골치 아파하는데 왜냐하면 연구비가 삭감이 되면 자기 부담금으로 연구비를 더 내가면서 이 정부 과제를 할까 말까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마지막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머리 아파하는데요. 학자금을 빌려가면서 벌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니까 국회까지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주변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정부 R&D 방향이 잡혀가는 일정과 흐름을 한번 쭉 날짜별로, 기간별로 좀 살펴를 봤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마 퍼스트 무버라는 키워드로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작업들을 할 텐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세미나 내용을 공유하시는 분들은 실무자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실무자분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는 이제 스크랩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날짜를 보면은 6월 29일 날 재정전략회의인데요. 대통령께서 R&D를 포함한 국가 예산을 원점에서 다 재검토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람에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전부 다 황당해 했고요. 그러면서 8월 달 되니까 조금씩 R&D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3일자를 보니까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예산을 3조 4천억이나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전부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연구 카르텔이 뭐야? 우리가 뭐 연구비를 나눠 가졌다는 거야? 해서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한번 좀 알려달라, 공개해달라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들이 나왔고요.
8월 30일입니다. 한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24년도에 출연연이나 과기계의 R&D 예산이 시계 제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10월 3일쯤 되니까 이게 현실로 와서 닿은 거죠. 학생 인건비가 10%씩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10월 초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삭감되니까 이것을 전부 반대하는 뉴스들이 이제 줄지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산업부는 발빠르게 정부의 방침이 보니까 R&D 구조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국제협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인력 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런 쪽으로 구조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견을 11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R&D에 비효율이 있다, 낭비가 있다, 중복 지출이 많다, 보완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두리뭉실한 의견이 신문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R&D 삭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삭감은 기정사실화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 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님께서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돼서 패스트 팔로우하고 퍼스트 무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이 몇 군데에서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요걸 하나 스크랩 해왔습니다. 보시면 국회의장께서도 R&D 예산 줄이면 안 된다. 연구자 손발 묶으면 안 된다. 여기서 결국은 우리 미래가 나오는데 자꾸 예산 깎으면 안 된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젊은 과학자들이 인건비 없어서 일하기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서 기초연구 지원들을 좀 더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순쯤 되면 불과 2주 전인데요. 근데 아직도 계속 어려운 거는 중소기업들의 R&D 계속과제. 이거 어떻게 할 거지? 이게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일 골치 아파하는 R&D를 못하게 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됐었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2010년도 2월 달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건데요. 여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덩치만 키운 국가 R&D 사업.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는 국가 연구개발의 질이 우선이다. 양만 자꾸 많아진다고 소용이 없다. 질이 중요하다. 내용이 나왔었고요. 2017년도 1월 달 뉴스에 보면 R&D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인데 생산성은 32위다. 한국도 이 혁신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하고 실속 없는 R&D 강국인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계가 모두 가슴 아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도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기사 보니까 저녁 때 밥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됐는데 치킨하고 피자는 밥값 청구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초등생으로 보고 과학자들 자꾸 규제한다고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23년도 올 11월 달에 뉴스 보면 어느 대학에서 연구비를 회식비로 사용했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었거든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칼을 좀 빼든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24년도의 정부 R&D 방향안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 R&D를 강화하자. 그래서 초격차 기술을 많이 확보하자. 영국 가서도 이 얘기를 하셨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로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의 아인슈타인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 인건비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히 정해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중소기업 R&D 지원이 이제 다시 늘어나기가 어려울 텐데 깎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늘리지? 결국은 R&D 지원의 예산을 투자 펀드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추격형 R&D였으면 지금은 이제 선도형 R&D, 펄스 무버형 정보 R&D로 변신을 해보자 하는 키워드들이 R&D 방향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의 방향은 맞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화의 방법이 잘못됐다. 변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언론에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성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 또 용역을 맡기고 용역의 결과가 뭐 한 1, 2년 있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이런 급한 시기에 전체적인 변화를 어렵기 때문에 방향이 맞다 그러면 방법론은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2024년도 정부 R&D 방향을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잡고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좀 잘 세팅만 된다면, 그리고 관련 제도를 잘 고치기만 한다면, 또 연차적으로 해야 할 세부적인 활동들을 잘 진행만 한다면 2023년도의 하반기 이 6개월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면 이런 식의 정부의 방향이 잡혀지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까 하는 거를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향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D 기회를 만들고 R&D 과제 제안서를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 방향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 연구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신다면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이것도 신문에서 난 걸 그냥 잘라왔는데요. 뭐 다 보시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1등하고 2등하는 국가가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오래 갈 것 같고요. 오래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K컬처, 한류에 대한 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K-팝이 장르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남미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한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신문에서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수만 회장님이 미국에다가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K-팝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K-팝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K-팝을 같이 즐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을 기사화했었습니다. 이것도 한 2주 됐나요? 즐거운 소식이었죠. 22세 미만의 축구에서 프랑스의 3대 0으로 우리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 3대 0으로 이겼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K스포츠 정말 대단합니다. 슬라이드는 K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김치 수출이 많이 됩니다. 요새는 CJ에서 만두 수출도 엄청나게 돼가지고 그게 한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K푸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뉴스는 페이커를 보자. e스포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롤드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기사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것의 경제 효과가 약 2천억 정도 된답니다. 해외 관광객이 약 5만 명이나 모인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것도 넓게 보면 우리가 K컬처로 그냥 같이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R&D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3월 달의 기사이긴 한데요. 뭐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났을 텐데, 한류 팬이 10년 사이에 17배나 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류 경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한류 경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하고, R&D 하는 사람도 여기에 올라타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큰 흐름을 우리도 익혀놓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4차 산업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ABCD 기술인데요. 물리학을 배운 AI가 1년 걸리던 기후 예측을 1시간 만에 해냈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기술을 또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다른 쪽에 있는 기술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좀 더 연구개발이 쉬워지지 않을까? 또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경제와 기술 변화가 이렇게 많은데 한번 우리를
둘러봅시다. 나를 둘러보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을 둘러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리스트럭처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리스트럭처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 탄소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권 장벽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가 아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R&D의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하고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우리가 이 시장을 놓칠 수 없죠. 그러면 글로벌로 신규 시장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R&D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D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니까 이걸 통해서 새롭게 생기는 기회, 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위협받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R&D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K컬처, 그 다음에 K스포츠, 그 다음에 K푸드의 힘으로 한류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또 좋은 R&D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은 우리나라를 퍼스트 무버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패스트 팔로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우리가 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틀에 벗어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하고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경제가 시작이 되어서 이 스타트업들하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R&D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적에 오늘도 워치 인텔리전스에서 이 방송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IP에 대한 인텔리전스 컨셉을 좀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면서 여러분도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하면 IP를 옛날처럼 관리할 때 관리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획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서 IP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정부와 연구계와 국회 모두 다 같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리더십은 지금 틀을 좀 벗어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지 몇 가지 사실 팩트를 베이스로 해서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좀 개념적인 설명이긴 한데 그런 개념적인 설명도 좀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틀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정부 R&D를 할 적에 새로운 틀은 동북아의 신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의 한중일을 GDP만 합산하면 23조가 좀 넘어가는데요. 이게 전 세계 GDP의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을 우리가 같이 가는 모습으로 뭔가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경제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중일 관계를 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17년도에 얘기하신 스크랩인데요. 융합 기술혁명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융합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융합 기술혁명을 제가 그래서 오른쪽에 슬라이드를 잠깐 더 표시를 했는데요. 기술 1, 기술 2, 기술 3을 저 삼각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깊이 있는 연구만 계속 하는 게 여태까지 방법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기술 1, 기술 2, 다른 기술들을 좀 끼워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틀을 좀 정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부 지식을 잘 갖다 쓰는 게 진짜 R&D 역량입니다. 뭐든지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속도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빨리 빌려다가
아니면 함께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더 강조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잘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정부에다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연구계에 부탁드리는 거고요. R&D에도 ABCD 기술을 잘 접목시키면 훌륭한 거를 더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에 계신 여러분, 연구계에 있는 여러분, 리더들이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가 이 새로운 틀 안에서 새로운 퍼스트 무버형 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퍼스트 무버형 R&D 체계로 변신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정부의 R&D 시각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소규모로 과제를 막 나눠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투자자의 시각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R&D 시각의 변화가 되어 있고요. 연구계가 주도하는 정책 발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이 정해준 일을 할 때보다는 내가 만드는 일에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문화 아주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도전적인 연구 문화로 변신이 필요합니다. 과제 심의 방법도 개혁이 아마 될 텐데요.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하는 곳에 R&D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연구과제를 여러분이 제안할 때 정부가 왜 이 연구개발에 예산을 줘야 되지? 하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될 거고요. 폴스 무버형 과제를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이고 상용화하는 비즈니스 전략도 함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마 폴스 무버형 과제로 인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 세금에 대한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지나서는 최소한 사회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체계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요. 2023년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점을 보시면요. 공정성과 효과성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정성이 높은 쪽으로 가면 자꾸 효과가 떨어지고 효과가 높은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공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 안에서 움직이지 말고 2024년도에 다른 선을 만들어서 빨간 포인트를 보면 공정성도 높은데 효과성도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 연구계와 기업이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자는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워트 인텔리전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IP를 데이터로만 보지 말고 IT를 가지고 무슨 지식만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뭔가 이 IP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워트 인텔리전스 기능에다가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IP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글로벌 지역 시장과 IP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인간의 어떤 욕구들과 IP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제가 답도 좀 하겠습니다만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못 드린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윤철 대표님의 강연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전 질문 첫 번째입니다. 국가 R&D 정책 기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 규모 및 지원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경하는데 기업 담당자에 있어서의 대비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주 맞고요. 아마 황당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2010년도, 2017년도에도 이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바뀌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게 성공적으로만 갈 수 있으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형 연구과제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것만 고민하면 얼마든지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맞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이게 바뀌는 걸 보시고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바뀌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 영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 주제만 찾는 일로 총력을 기울이면 예산은 아마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질문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채팅창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닉네임 타미노님의 질문입니다. 퍼스트 무버형 R&D가 기존 R&D와 어떻게 다르고 퍼스트 무버형 R&D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관리를 못했는데 앞에 제가 그 융합기술혁명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 기술 하나, 둘, 셋, 1, 2, 3을 엮는 걸 화면에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폴스 무버형으로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을 하나, 둘, 세 가지 기술을 엮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폴스 무버형 연구과제의 형태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물론 깊이 있게 어느 한 기술에 대해서 나노 기술이면 나노 기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기술 분야에서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을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긴 한데 조금 더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술들과 기술들을 좀 엮어가지고 융합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스트 무버형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데이터나 날리지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까지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상상력을 자꾸 발휘하시면 좋은 과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저희 대표님께서 아까 카톡 아이디도 알려주셨다시피 카톡을 통해서 여쭤봐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네,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 첫 번째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